지금 침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방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한 휴식의 성역인가요? 아니면 잠을 자는 동안 뇌를 늙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조용한 위험구역으로 서서히 변해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밤에 눈을 감고 이불을 끌어올릴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평생 배워온 대로 잠은 그저 수동적인 상태, 마치 램프를 끄든 몸이 아침을 기다리며 꺼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0년 넘게 여러분 같은 분들을 진료해온 의학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매주 똑같은 비극적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60대, 70대 남녀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때문에 예전 같은 날카로움을 잃었다고 느끼고 무엇을 먹든 어떤 약을 먹든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죠. 그분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면 환경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침실은 집안에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몸은 가장 무거운 일, 즉 깊은 회복과 수리를 해야 하죠. 그 환경이 망가져 있으면 건강도 망가집니다. 어떤 약도 망가진 회복 환경을 대신 고쳐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생물학적으로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뇌를 큰 사무실 건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낮에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쓰레기를 만들고 바닥을 더럽힙니다. 밤이 되면 모두 퇴근하고 특별한 청소팀이 들어와야 하죠. 이 팀을 글림프 계통,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이 독소들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질로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팀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건물이 완전히 어둡고 적당히 서늘하며 완전히 조용할 때만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곧 공개할 5가지 물건 중 하나라도 방에 있다면 청소팀에게 문을 잠가버리고 오늘은 집에 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밤마다, 해마다 독성 쓰레기가 뇌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바꿀 겁니다. 함께 침실을 살펴보며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건강을 지키고 몸이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회복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번째 물건은 거의 모든 분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숨은 방해꾼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숨겨진 위험들로부터 건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대 사회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도와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요. 지금 댓글에 슬리프 생츄에리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에너지는 오늘 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나이 드는 과정을 방관자가 아니라 장수라는 작품의 설계자가 되세요.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 머리에서 50c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의 확실히 있을 겁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상담실에서 매일 듣는 말 알아요. 선생님, 응급 상황 때문에 꼭 옆에 둬야 해요. 자식들이나 손주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라고요?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니까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는 것 외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자해 행위 중 하나입니다. 위험은 방사선이나 시끄러운 알림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고에너지 청색광이라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뇌에는 송과선이라는 작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의 유일한 역할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심장을 느리게 하고 뇌 청소를 시작하라는 신호,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확인하거나 뉴스를 스크롤하면 밝은 화면에서 집중된 청색광이 동공을 뚫고 뇌까지 직진합니다. 그 빛은 적도 정오의 태양과 똑같이 보입니다. 뇌는 즉시 비상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멜라토닌 생산을 멈추고 온몸에 지금 정오야, 깨어있어 라고 외칩니다. 68세 환자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초기 치매라고 확신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열쇠 어디 뒀는지 잊고 가족에게 점점 예민해지고 배우자는 예전보다 멍해 보인다고 했죠. 신경학적 검사 결과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밤 시간대 습관이었어요. 매일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셨습니다. 제가 지시한 건 간단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휴대폰을 주방에 두고 $5짜리 배터리 알람 시계를 사는 것. 2주 후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머릿속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치매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일 밤 청색광에 익사하고 있어서 회복을 못했을 뿐입니다.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갑니다. 잘 먹어도 자정에 휴대폰만 봤다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밤부터 휴대폰은 다른 방에서 재우세요. 응급이 걱정되시면 복도에서도 들리게 볼륨을 최대로 올려두시고 청색광 많은 눈에서 멀리하세요. 그 10m 거리가 선명한 정신과 흐린 정신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휴대폰과 사촌격이며 40년 넘게 침실의 기본이었습니다. 빨간색이나 초록색 숫자가 빛나는 디지털 알람 시계죠. 우리는 통제감을 느끼려고 둡니다. 밤에 깨면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통제감은 엄청난 숨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새벽 2시 45분에 눈이 떠졌다고 해보죠. 자세를 바꾸려 했거나 바깥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본능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붉은 숫자가 보이는 순간 공황이 시작됩니다. 3시간밖에 못 잤네.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10분 안에 못 자면 내일 완전 망했어. 점심때 짜증 낼 거고 운전도 위험해. 그 순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싸움 도피 반응이죠. 뇌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박수, 혈압이 급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깨어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다시 잠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죠. 1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지칩니다. 저는 이걸 수면 수행 불안, 슬리프 퍼포먼스 앵자이어티이라고 부릅니다. 고령자 만성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밤의 혈압은 정상적으로 10에서 20% 떨어져야 동맥경화를 막고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며 패닉에 빠지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하강 혈압 패턴, 난디핑 패턴이 생기고 이는 심혈관 사건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 밤 그 시계를 뒤집으세요. 숫자가 벽이나 바닥을 향하게요. 아침 알람은 여전히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 무지, 템퍼렐 이그너런스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밤에 깨도 지금이 2시인지 5시인지 모릅니다. 마음은 차분해지고 심장은 느려지며 몇 분 만에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작은 행동, 시계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야간 불안을 약보다 더 크게 줄였습니다. 공황을 멈추고 몸이 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분 단위의 노예가 아니라 휴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체 시계는 붉은 숫자를 보지 않아도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보는 게 시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죠. 이건 보통 순수한 편안함과 연결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전기 담요예요.